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팔란티어 테크입니다.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2021년도, 2020년도에 정말 열광적인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었던 그런 AI 기업이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AI만 놓고 봤을 때에는 팔란티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업이 몇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금리 인상과 인해서 버블이 꺼지면서 유동성이 꺼지면서 45달러에서 8달러대까지 주가가 꽤나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는 어느 정도의 반등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챗 GPT와 관련해서 이슈가 꽤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AI 종사자분들은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챗 GPT, 네, 아직 멀었죠.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히 분석해드리는 것도 AI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분석해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편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2028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속도로 2028년쯤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서 같이 결합함으로써 그때에는 이제 영원히 인간을 뛰어넘는 특이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AI는 사실 뭐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B2B, 그러니까 기업 간의 그런 데이터 관리라던가 혹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라던가 아니면 클라우드끼리 연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연동, 이런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B2C로서 그러니까 AI가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은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챗 GPT 같은 경우도 좀 깊게 파보면 사실 기술력이 일단 이 AI 쪽에서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술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AI 기술은 6개월 전, 아무리 빨라봐야 6개월 전 기술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던가 혹은 뭐 머신러닝이라던가 아니면 이쪽에 대한 협업 툴 이런 것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이고, 지금의 AI는 그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주는 겁니다. AI 입장에서 데이터를 주는 것이고, 이 챗 GPT 등의 그런 AI 입장에서는 그 받은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통하고 또 그 중에서 분류를 통해서 그냥 고스란히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에 뭐 감정이 있든 없든 내 자의식이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현재 기술로서는 말도 안 되는 곳이고,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수집과 분류가 아니라 그 다음 뭐 활용을 한다거나 응용을 한다거나 혹은 창의적인 무언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지금 챗 GPT로 인해서 사실 열풍이 불고 있는 테마주들은 전부 다 거품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정말 전부 다 거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제가 팔란티어 테크를 분석해드리는 이유는 AI 열풍이 만약에 조금 더 이어질 경우 사실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야 되는 기업은 누가 말해도 저는 팔란티어 테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좋은맛 기쁨덕의 텔레그램 방에서도 AI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대화들이 좀 많이 오갔었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대화 내용만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대화 내용이 오갔습니다. 2월 2일, 네, 2월 2일이고 영상은 내일 2월 3일에 올라갈 예정이죠. 자, C3AI가 최근에 꽤나 좀 강점을 보였습니다.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꽤나 올랐어요. 그럼 이런 의구심이 될 수 있습니다. C3AI도 마찬가지고 이 플라티어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이 있는 것은 맞아요. 내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기업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C3AI와 팔란티어의 공통점인데, 차이점도 있죠. 팔란티어는 외부 데이터도 같이 이용합니다. 따라서 외부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정부 기관 혹은 정부에 대한 그 육군, 해군, 공군에도 데이터를 이제 줌으로써 미국의 마약 조직들을 소탕한다거나 혹은 이제 테러 조직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사마 빌라덴 이쪽에 대한 테러 조직들을 소탕한다거나 이런 쪽에 쓰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팔란티어 고담이라고 불리는 서비스이고, 그러니까 내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팔란티어가 데이터를 수집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이 어디서 오는지 혹은 범인이 누구인지, 이 범인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미리부터 AI를 통해서 예측하고 대응하는 영역까지 가는 것이고, 그런 점을 봤을 때에는 저는 팔란티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AI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C3AI가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챗 GPT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챗 GPT와 이런 관련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딱히 아니고,
사실 C3 AI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은 맞아요. 왜냐면 팔란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쪽,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상업시설들, 상업기관들, 뭐 기업들 이쪽에 쓰이는 곳인데 C3 다양하죠. 팔란티어는 매출군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C3 AI 같은 경우는 매출군이 한정되어 있어요. 일단 어디냐? 에너지 기업들이에요. 뭐 BP라던가 쉐보론, 엑스모빌 이런 에너지 기업들에 한정되어 있는 매출군인데 최근에 에너지 기업들 매출이 어땠죠? 실적이 어땠죠? 네, 하느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돈을 벌어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고 C3 AI가 이 에너지 기업들의 AI 시스템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C3 AI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이 꽤나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C3 AI도 자연스럽게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폭이 꽤나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주가가 오른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매출군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내부 데이터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C3 AI보다는 외부 데이터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정부기관이라던가 혹은 군사 조직 이런 쪽에서도 충분한 기술력을 발휘할 정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정보의 비밀성이라고 하죠. 그런 정보의 커스터마이징, AI의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 팔란티어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2일에 나눈 대화이고 이제 우리 멤버분들끼리 나눈 대화입니다. 요즘 핫한 AI 관련주죠. 한국 관련주들은 워낙 테마성이 강하고 기술력도 잘 모르겠고 매수 타이밍도 늦은 감이 있어 미국 주식 중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종목입니다. C3 AI는 상장 당시 90달러에서 시작해서 180달러까지 추소하다가 금리 이슈로 95% 하락해서 10달러 부근에서 반등하고 있는데 과연 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기업에 대한 기업 내용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차트가 워낙 제가 좋아하는 자리라 15달러 부근까지 조정이 온다면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C3 AI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 피드백 좀 부탁드려요. 팔란티어가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C3 AI와 팔란티어가 겹치는 분야는 커머셜 쪽에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예, 정확한 분석이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사실 AI 쪽에서 특히 이제 팔란티라던가 C3 AI 이런 두루두루 알고 있는 분들이 투자자분 중에서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역시나 이분은 좀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팔란티어를 좋게 보시는군요. 팔란티어 보유 중이라고 하네요. 절반은 100% 수익 실현, 절반은 60% 손실 중이라 기대감이 드네요. 시장의 관심을 이용한 매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팔란티어가 비싸다고 생각해서 바닥에서만 사서 그냥 정찰병 정도만 보유 중입니다. 팔란티어나 C3 AI 같은 기업과 겹치는 분야죠. 이쪽은 순수 AI 기술처럼 얼마나 많은 파라미터를 관장하냐 보다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공 능력이 중요할 것 같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더 쉽게 말하면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 모두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멋모르고 샀다가 환호와 절망을 둘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팔란티어를 빨랑티어라 부르더라고요. 한때 우리나라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땡땡땡이라는 기업 혹시 아시나요? 이 기업도 지속 관찰 중인 기업인데 AI 시장에 개화되면 저는 이 친구의 활약이 매우 기대되더라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요. 네,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대한 그런 전폭적인 지원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팔란티어와 C3 AI가 하고 있는 그런 상업적인 쪽에서 AI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팔란티어가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사실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규제 리스크가 너무나도 커졌어요. 빅테크 규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도 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현재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죠. 중국은 A상초에 굉장히 강력하게 빅테크 규제를 함으로써 사실 반국영기업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빅테크가 권력이 너무나도 강해졌어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정부를 뛰어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과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껄끄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표면적인 이유는
양극화 현상, 부익부 빈익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의 빅테크가 세상의 모든 가치 창출하는 것들을 가져가는 것을 막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낮은 곳에, 조금 더 중소기업에 뿌려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넘치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사실 뭐 이거나 저거나,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 완화나 아니면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을 이제 늘리지 않겠다라는,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굳은 의지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과거처럼 빅테크 하나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할 수 있는 세상은 이미 끝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팔란티어가 이건 직접적으로 밝혔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이 자신들의 그런 경쟁력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미 AI 같은 경우는 사실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지금 구글이 AI를 통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판을 넓게 벌려놨다는 겁니다. AI가 데이터의 양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지만 그 데이터를 어디에 쓸지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구글은 여기서도 활용하고 저기서도 활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알맹이가 없는 느낌?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에 반면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오로지 데이터의 활용과 이에 따른 분석과 그리고 예측, 대응 영역에서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굉장히 강점이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 정부가 빅테크를 더 이상 AI 쪽에서의 그런 모든 데이터들을 잡아먹고 그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딱히 우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팔란티어에 대한 기본적인 모습을 좀 간단하게 핵심만 위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고담이 있어요. 고담. 네, 고담. 그리고 두 번째로 파운더리. 그리고 세 번째로 아폴로가 있습니다. 일단 고담 같은 경우는 첩보 관리용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익을 소화하기 위해서 설립됐다는 것이 바로 팔란티어의 고담이라는 것이고, 사실 뭐 빌라덴이라던가 혹은 마약 조직 이런 것들을 미국의 정보기관들, 뭐 FBI 혹은 CSI, 혹은 미국의 그런 육해 공군, IC 이쪽에다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미국 정부가 오사마 빌라덴을 찾아내는데 혁혁한 공시를 세운 것도 맞고요. 트럼프 정부 때도 불법 체류자들을 잡아내서 외국으로 국외로 쫓아냈던 것도 팔란티어의 이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고단 플랫폼이 혁혁한 공신을 세웠다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부정행위를 탐지하고, 특히나 이 고담이 조금 더 관심도가 가는 이유는 내부 데이터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AI 솔루션, 클라우드처럼 내부 데이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업이 제공해주는 데이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데이터도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어떤 데이터가 흘러가는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향후에 어떤 조직이, 어떤 인물이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함으로써 사실 첩보적인 그런 관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정보기관 혹은 우방국들의 정보기관을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이고, 정부 관련돼서 매출 성장률은 지난 10년간 매년 30% 이상을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이라는 그런 수요자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대한 성장률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의미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파운드리. 네,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 통합해서 보여주고 관리해주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수집과 가공 혹은 뭐 반응,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쉽게 말해서 그냥 대중적인 AI 시스템, B2B AI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파운드리에 대한 그런 성장력이 고담을 훨씬 더 뛰어넘고 있는 것도 맞아요. 최근에도 뭐 100개 이상의 기업과 협업을 함으로써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도 한국조선사들, 뭐 현대중공업, 혹은 뭐 금융사들 이쪽에서도 쓰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폴로가 있죠. 사실 이제 대기업들, 대부분의 이제 디지털 기업들 혹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이버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네이버가 이제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 혹은 자체적인 통신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되었을 경우 기업에 줄 수 있는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데이터 싸움이에요. AI든 디지털 그런 실현이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은행 시스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자신들의 개인적인 구축되어 있는 개인 통신망, 개인 클라우드망과 함께 이제 아마존의 AWS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이런 이제 공공적인 클라우드망에도 이제 보관을 또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AI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그래서 미국의 뭐 에어버스라던가 혹은 크레딧 스위스, 시디스 이런 이제 디지털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가 털리면 절대 안 되는 분야에서 그런 개인적인 데이터망과 그리고 공공적인 데이터망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의 아폴로다. 매년 100% 이상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데이터의 통합 성능 혹은 머신러닝에 대해서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부 데이터를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력을 봤을 때에는 AI를 본다면 반드시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팔란티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40% 이상의 그런 기업들과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CS AI가 꽉 잡고 있던 그런 에너지 쪽, 메이저 에너지 쪽에서 BP를 팔란티어의 그런 고객사로 잡아들었어요. 그러니까 CS AI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켓 쉐어도 조금씩 뺏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로봇의 모션이라던가 혹은 위험 감지 센서, 대상이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추적 시스템 혹은 자율주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엣지, 엣지 같은 경우도 엣지 AI라고 합니다. 엣지 AI라고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도 꾸준한 그런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2021년도 그리고 2020년도 하반기쯤에 소문이 좀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 있었냐? 자율주행 관련해서 테슬라와 팔란티어가 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팔란티어를 굉장히 깊숙하게 분석했던 분들, 테슬라를 굉장히 깊숙하게 분석했던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들었던 내용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팔란티어가 자율주행 쪽에서 차량 내에 포함된 센서를 통해서 잠재적인 장애물이라던가 감지 충돌을 회피하는 데 있어서는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자율주행은 앞에 사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그냥 피하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도 레이더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에도 보고 피하는 거예요. 미리 예측해서 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삽입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말이죠. 인간 같은 경우도 사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여기에 만약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버스 앞에가 무엇인지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직감적으로 운전을 하다 가다 보면 이 버스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다. 어린아이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운전하고 있어요. 미리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자율주행은 이게 불가능한데 팔란티어를 통해서 이걸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미국의 UK 공군뿐만 아니라 로키드 마틴과 같은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산 기업들도 팔란티어의 고객이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 정부가 팔란티어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이제 기업들만 100개 이상, 150개 정도와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미국 외에도 이제 진출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로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발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이제 AI 시스템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 이쪽에 대한 성장성도 매년 40% 이상씩 나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고평가 논란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바닥을 잡아 나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슬슬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성장성과 그리고 팔란티어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 비즈니스, 고담, 파운드리,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AI 엣지까지 전부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